뱅에돔 50분 3편제로 계열에 찌는 뱅에돔 낚시를 즐겁게 만드는 핵심적인 도구이다. 채비가 경량화되면 낚시의 즐거움은 배가 된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필자가 사람들에게 낚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방향은 언제나 007 조법 이야기로 빠져들어 있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 반유동 낚시만큼은 누구에게도 안 밀린다고 생각하고 낚시를 하던 필자였다. 특히 반유동으로 1.5호에서 3호 구멍찌를 96년도부터 여수권에서 감성돔 채비로 사용하였던 필자는 저부력 채비를 시작하고 난 후부터 저부력 낚시의 매력에 푹 빠져지다 보니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 뱅에돔 한 마리가 습성처럼 갯바위에 딱 달라붙어 있다. 반유동 이야기는 일단 다음으로 미루어 놓고 저부력 제로조법에 대한 설명을 해보고자 한다. 필자가 제로조법을 접한 것은 아마도 94년 겨울로 기억된다. 그때 남해안권 갯바위를 주중주말 주의회씩 다녔고 필드 테스트를 하여 국내 갯바위에서도 자신감을 확신하였으며 나름 국내의 완도남해 충무권 갯바위에서도 자신감을 얻었다. 제로 계열의 찌를 제대로 구사하기 위해서는 수온, 조류바람, 파도, 물색 등등의 다양한 필드의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10여 년 동안의 개인적인 필드에서의 결과는 다양한 수심대의 어떠한 갯바위에서건 70% 이상 적용이 가능하였으며 다른 낚시인보다 평균 이상의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대상어가 뱅에돔 낚시인 경우에는 효과는 다른 채비와 비교가 안 될 정도였고 봄, 여름, 가을 감성돔 낚시에 있어서도 대단한 효과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단 감성돔 낚시에서는 포인트 상황에 따라 약간의 응용 기법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제로조법은 대상어가 뱅에돔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그러나 저 시절에는 갯바위 낚시의 기법은 물론 구멍찌와 세세한 소품까지 일본에서 넘어왔고 우리 여건에 맞춰졌다. 토착화 과정을 겪어가면서 감성돔 낚시 용도로 바뀌었다고 봐도 과장은 아닌 것 같다. 저 시절의 저부력에서 점점 더 센 고부력으로 가던 반유동 낚시가 다시 제로 계열의 저부력 채비를 가지고 다른 낚시 패턴을 이끄는 뱅에돔 낚시가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뱅에돔 낚시와 감성돔 낚시까지도 그 영향력을 방대하게 끼치고 있다. 이번에는 제로 부력의 개념과 제로 부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로 채비의 개념 그리고 사용 가능한 제로 계열의 찌란 어떤 찌인지를 말하고자 한다. 제로 부력이란 실전 채비에서 구사할 수 있는 제로 부력은 그림 1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필자에게 많이 하는 질문은 2비, 5비, 1호, 2호 등의 찌를 잔존 부력을 나비나 수중찌 등으로 부력을 상쇄시켜 잠박잠박하게 만들면 제로 부력이 아니냐는 것이다. 사실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필자가 말하는 제로 조법과 007 조법에서 말하는 제로 부력의 개념은 조금 다르다. 예를 들어 그림 1을 보자. A, B, C 모두 잔존 부력은 제로 상태인 것은 분명하다. 만약 이것을 보는 시청자가 물속에 들어가서 손으로 바늘을 당긴다고 가정하면 과연 어떤 채비가 가장 힘 안 들이고 손쉽게 입수가 될까? 답은 C가 될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림 1의 상태에서 대상어의 초기 입질을 그림 3에서 해석해보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물고기 입장에서 보자면 그림 3의 C의 경우가 가장 침수 저항이 크다. 다음으로 B, A 순으로 저항감을 덜 느끼게 된다. 대상어의 입질 시 채비의 물속 저항에 대한 좋은 자료가 있다. 일본의 뱅에돔 낚시명인 우자와 마사노리가 직접 수중 카메라를 들고 물속에 들어가 뱅에돔과 감성돔의 초기 입질을 촬영한 것이다. 그림 4, 본 비디오 테이프는 일본에서 판매를 했었다. 미끼의 흡입과 배출을 반복할 때 어신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림 5와 같다. 즉 낚시인이 몰리는 갯바위의 물고기들은 미끼를 한 번의 입질로 먹는 것이 아니라 80% 이상이 몇 회에 걸쳐 흡입과 배출 동작을 반복한 끝에 먹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미끼를 놓고 흡입과 배출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 만약 어떤 이물감을 느끼는 순간 고기는 미끼를 훅 뱉어내고 또 다른 미끼를 취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행동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뱅에돔과 감성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활성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단일회의 입질로 미끼를 먹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상어의 자연스러운 어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채비의 저항감을 최대로 줄여야 한다.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채비를 최대한 단순화할 필요가 있고 결국 봉돌이나 도래 등의 소도구 사용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제로조법의 채비가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앞의 그림 위에서 드럼통과 농구공, 탁구공의 저항 차이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면 마찬가지로 G2 또는 비부력 채비보다는 제로찌를 사용한 제로채비가 조금이라도 저항감이 적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름철 갈수기와 장마기는 염도가 달라져 찌부력이 달라진다. 필자는 몇 군데 포인트에서 시험 삼아 동일한 장소, 동일한 조건 하에서 테스트해본 결과 입수저항 제로화에서는 제로찌의 우수함을 누차에 걸쳐 확인할 수 있었다. 혹자는 저항감의 차이야 조금씩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대수냐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약간의 채비 저항감이 실제 조과에 분명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숱한 경험을 통해 체험하고 있다. 너무 많은 이유로 제로조법을 칭송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또한 저부력의 단점은 없는 것인가? 생각 외로 제로 계열지의 한계 요소는 너무 많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갯바위 현장에 서면 어김없이 저부력지를 먼저 꺼내는 것일까? 우선 저부력 낚시를 하면 조류를 볼 수 있다. 내 낚시 바늘 위치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는 직관과 통찰력이 생기는 낚시가 가능해진다. 내 미끼 즉 바늘의 위치를 읽어내며 낚시를 하는 낚시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한 제로 계열의 찌가 아닌 대상어가 미끼를 입에 물기 시작할 때부터 낚시인이 챔질을 할 때까지 미끼의 저항 또는 미끼에 걸려있는 무게가 늘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하고 줄관리만을 익히면 12성의 제로조법에서 11성은 연성한 것이 된다. 그때부터는 제로찌가 스스로 만들어주는 마법과도 같은 현실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즉 견제 또는 뒷줄을 감는 릴링, 완만한 조류대에서 뒷줄을 팽팽히 잡고 있는 등의 행위를 안 하는 것이다. 제로찌는 정말 어느 날 내게 다가와서는 투제로찌부터 빗찌까지의 저부력 세계에 푹 빠져버리게 한 무시무시한 초특급 낚시 매력 덩어리임은 틀림없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